지방에 가 있는 아들 레미가 차가 좀 핸들에서 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오늘 좀 그걸 좀 손을 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앞유리 있는데 보면은 이게 제가 중고차를 한 2년 전에 샀을 때 2년이 넘었죠 이제. 그때 유막 제거를 하고 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지금 비를 맞는 걸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맺혀요. 동글동글하게 이게 맺히면은 이게 유막이 살짝 있는 거예요. 저는 간헐적 와이퍼 인트라는 걸로 지금 해놨는데 계속 작동을 시키면 이제 와이퍼가 드드드득 뿌드드득 드드드득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다 보면은 와이핑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브레이드가 이제 자꾸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유리에 이제 그런 유막 때문에 와이퍼 암, 그러니까 링케이지나 그리고 모터 있는데 뭐 좋을 건 없겠죠. 아무래도 좀 부드럽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벤츠들도 이거 잘 안 닦여서 그때 장사하면서 유막 제거를 많이 해드렸는데 여하튼 유막 제거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매번 하는 건 아니고 한 최하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연료도 지금 없는 상태라 고급유를 동네에서 넣고 갈 거예요. 저는 항상 이게 고급유를 넣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비를 제가 오래 했더니 GDI 같은 경우는 실린더 같은 데가 곰보나 스크래치 같은 현상이 많아요. 그래서 엔진이 뭐 약한 건지 뭔지 그런 거를 분석하기보다는 손님들도 그렇고 주변에 아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고급 휘발유를 많이 넣으신 분들, 자주 넣으신 분들은 LSPI 현상이 아무래도 없다 보니까 그렇게 실린더가 파이거나 곰보죠, 곰보. 살짝 곰보되고 스크래치. 그러니까 K9 3008 같은 경우도 그런데 그러니까 단골 들 거 그 당시에 오일 갈 때 이렇게 보면은 실린더 내부를 내시경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현상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제 고급 휘발유 넣고 연료 첨가제 좀 소비자에게 인정받은 거 그런 거 좀 넣으라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고급 휘발유를 좀 넣고 그러고서 이제 또 우리가 만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항상 가득 넣어요, 가득. 그러니까 이렇게 비가 올 때는 더군다나 이게 지금 대기 중에 저기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분 유입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여름철 같은 때는 좀 날씨 차이, 그러니까 이 외기하고 이 탱크 안에 온도 차이, 그리고 겨울철에는 이제 춥고, 그리고 차체는 이제 아무래도 주행을 하면 열을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로 현상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가득 넣는 게 버릇이에요. 피스톤 상부 헤드 부분인데 전에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이 닦였어요. 원체 들었던 거라 그래서 연료 첨가제를 거의 자주 넣었어요. 고급유 넣고. 그래서 엔진 피스톤 탑 부분 많이 닦여지고 있다. 밸브가 열려 있죠. 밸브 뒤에는 거의 찌꺼기가 없고, 그 전에 좀 실린더 스크래치, 요 곰보 요런 거는 요 부분인데, 요게 이제 GDI들 실린더들이 특성이 요래요. 그리고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K9 같은 거 3.8 걔네들도 실린더 내부에 스크래치, 그리고 더뉴 그랜저 IG 3.3 GDI, K7 프리미어 GDI 다 공통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좀 있어요. 요 부분 같은데 지금 약간 곰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차량만의 특성이 아니라 다른 GDI 차량들도 2.5든 2.4든 3.8 GDI든 이런 현상들이 좀 있다. 이런 거를 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피스톤 상부에 이렇게 이제 침착물 있는 거, 이런 수트, 그리고 이제 카본, 이런 슬러지 같은 것들이 쌓이면서 아까 보셨지만 이 피스톤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행정을 하잖아요. 그럴 때
피스톤 테두리에 있는 것들이 실린더를 갖다 이렇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료 첨가제들 넣고 그러라는 이유가 그건데, 시중에 좀 가급적이면 인정받은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좀 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 이 차는 GDI 특성들이 요 밸브 뒷면에 그 침착물들이 많이 쌓이거든요. 슬러지가 아주 떡을 주는데 얘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깨끗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실린더 외벽을 긁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렇게 보시면 피스톤 헤드 부분이 동그랗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 있는데 카본 같은 거, 그런 알갱이들이 탄소 알갱이잖아요. 요 실린더 요런데 벽면 같은 데를 긁으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기가 쌓이다 보면. 그래서 요게 쌓여 있는 카본들이 요런 실린더 벽면들을 긁어버린다. 그래서 그렇게 곰보가 되는 거다. 요게 요런데 좌우. 그러면 이렇게 또 원형이니까 당연히 실린더도 원형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의 GDI들은 실린더에 그런 상처들이 조금씩 있더라. 그리고 2만, 3만, 4만, 5만, 10만 킬로 탄 애들은 더 하겠죠. 그래서 요런 거. 근데 요거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 때문에 뭐 엔진이 나가는 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약간씩 상처들이 있다는 거. 요건 옆에 실린더인데, 여기 보면 얘도 엄청 깨끗하게 많이 닦였어요. 그래서 고급류하고 그래도 연료 첨가제든 보람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지산 카센터 지산 전장영입니다. 아유, 무슨 이렇게 며칠 동안 무더운 날씨가 덥더니 갑자기 또 이렇게 추워져갖고 비까지 내려갖고 오늘 날씨가 오늘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안 입던 잠바를 지금 다 꺼내서 입었는데, 여러분들 MDPS 많이 들어보셨죠? MDPS. 여러분들이 극찬하는 것 중에가 하나가 RMDPS, 렉 MDPS. 고급차에 주로 많이 적용하는 거. 조향성 좋고, 그죠? 운동 성능 좋고. 왜냐하면 핸들이 이렇게 있으면 바로 CMDPS는 컬럼 MDPS인데, 이 레겐드 피년 기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얘기할 때 오무기아. 거기에 모터가 달려있는 거는 렉 MDPS. 그러니까 바퀴가 좌회전, 우회전 할 때 모터가 이쯤에 있으니까 얘네들 움직여 주는 게 아무래도 동력 전달이 더 확실하겠죠. 그죠? CMDPS는 스티어링이 이렇게 있으면 요쯤에 달려 있어요. 밑에 있거나. 그래서 CMDPS는 보편화된 중저급 자동차들이 많이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을 채택을 하다 보니까 반자율 주행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들이 그런 방식을 많이 써요. 지금 저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파워 스티어링 프리드, 액이 들어가는, 우리가 얘기할 때는 오무기아, 오리지널, 그런 차들이에요. 근데 얘는 MDPS 방식이란 말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3.0 GDI 익스클루시브 18년식인데 요때는 CMDPS 방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핸들 쓱쓱거리고 막 자석 현상 있고 그런 분들 많죠. 이게 전자화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부품들이 망가져 나가는 게 많아요. 특히 더 뉴 그랜저 IG 3.3 같은 경우는 RMDPS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핑제로 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럼 100이 넘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제가 좀 발췌를 했는데, 계열을 보시면 모터 드리븐 파워 스티어링, 그래서 조향 보조 배력 장치의 일종으로 조향 보조의 동력원으로 전동 모터, 아까 말씀드린 모터, 그래서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이다. 그래서 원래 이 시스템의 명칭은 EPS, 일렉트릭 파워 스티어링,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MDPS라는 명칭은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만 사용하는 명칭이다. 그래서 남미 위키에서 제가 발췌를 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고질병들이 여러분들 정말 많이 들어봐서 알고 계시는 스몰 베어링, 플럭 스프링, 이 두 가지들을 제일 많이 갈아요. 그래서 스몰 베어링은 빼려고 그러면 좀 그 특수 공구가 있어야 돼요. 이 차도 며칠 전에 갈았어요.
그 뭐 당첨인데, 근데 그거를 가네 안 가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의 소모품의 일종으로 저희는 봐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CMDPS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핸들 스티어링이잖아요. 그러면 NDPS는 조향 모터 장착 위치라든지 렉 마운트 방식의 컬럼 마운트 두 가지로 나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CMDPS는 모터가 여기 있어요. 이게 오무기아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은 RMDPS는 여기가 없죠. 모터가 없죠. 여기에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 힘을 전달해 주는 게 여기가 더 확실하겠죠. 여기서 오고 굴절이 돼서 여기까지 있는 거랑 고급차들 같은 경우에 RMDPS를 많이 채택을 해요. 그 대신 요게 좀 비싸요. 기술료가. 여러분들 고치실 때 작업도 편의성이 좋지 않고 딱 봐도 맨발을 내려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렉 조향 모터가 바퀴를 조향하는 축에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동력 전달이 좀 확실하고 움직이는 게 CMDPS보다는 좀 더 편하다는 게 있어요. 장점은 정비성 향상이라는데 향상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돈이 많이 나가요. 단점이 조향감 문제라는 건데, 그래서 저런 파워 스티어링 액이 들어가는 저런 방식의 차량들은 엔진 회전수에 따라서 저속에서는 핸들이 굉장히 가벼워요. 고속에서는 핸들이 굉장히 무겁고, 그래서 안정감이 좀 더 있다고 느껴요. 근데 그런 운전을 오래 하던 분들은 이렇게 NDPS가 달린 차량들을 운전해 보면 상당히 이질감이 있다. 뭐 이게 뭐지? 이렇게 느끼신단 말이에요.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라 MDPS 방식의 차량을 계속 타시다 보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몸에 익어요. 몸에 익기 때문에 몸은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에 거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를 타다가 TG 그랜저 파워 스티어링 액이 들어가는 그런 방식의 차량을 타면 와, 핸들이 또 이렇게 가볍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엔진 회전수에 따라서 벨트 구동으로 움직이니까. 원가 면에서는 파워 스티어링 프리드가 들어가는 게 좀 더 비싸요, 가격이. 왜냐하면 그런 연결되는 관련 부품들도 파워 펌프가 일단 별도로 있죠. 액 있죠. 밑에 오무기아 있죠. 그래서 여하튼 저하튼 핸들 조향 부분을 건드렸을 때는 휠 얼라이먼트라는 거는 같이 따라다니는 게 기본이에요. 현대자동차 블로그에서 또 제가 발췌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는 부분들인데, 모터,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을 정의하다. 그래서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 즉 파워 스티어링 오일이 들어가는 적용된 1세대 그랜저. 그 당시엔 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 나이 또래들은 노파워 같은 차량들 운전하신 분들은 이런 차량들이 이제 파워 스티어링 오일이 들어가는 방식의 차량들이 나오면서 신세계를 경험을 했었죠. 옛날에 그런 뭐 프레스토, 포니 원투, 스텔라 이런 것들 사람 팔 힘이 좋아야 돼. 팔 힘이. 팔 힘으로 돌리니까 그렇게 운전들도 하고 다녔어요. 그만큼 세상이 많이 발전한 거고, 자동차 발전사를 어렸을 때 20살 때부터 지금 나이가 60이 돼서 40년 동안 지켜보면서 저는 얼마나 많은 감회가 깊겠습니까? 그죠? 자동차가 점점 발전을 하는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눈이 높아요. 이렇게 높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거는 차를 살 때 그랜저인데 생각은 지구시부래. 그러니까 비판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게 비판이 좋은 쪽으로 하면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욕을 하는 거는 안 좋고, 물론 기업들도 고객 만족을 위해서 피니시 라인이라든가 조금 더 연구하고 하자라는 거는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발생하는 하자들이 많아요. 전자제어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기업에서 조금 더 회사에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일들은 부품 하나하나 2만 가지 3만 가지 조합품들이잖아요. 요즘에는 부품들이 많이 줄어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셈블리로 만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크게는 부품 가짓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 대신 그런 것들이 소비자들한테 큰 돈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파워 스티어링 모터 컬럼 방식과 렉 방식의 장단점을 이렇게 써놨어요. 블로그에. 완력이 약한 여성 노인에게 유리한 CMDPS 방식. CMDPS 방식은 스티어링 휠 바로 아래 위치한 컬럼의 모터를 장착하는 구조이다. 여기가 중요한 게 제작 단가 줄일 수 있고 운전자 입장에서는 가볍게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자, RMDPS는 명료한 조향 감각의 RMDPS 방식은 스티어링 휠로부터 피니언 기어로 전달된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뀌는 렉기어 쪽에 모터를 장착하는 구조이다. 여기서 아까 보여드린 걸 참고하시면 되는데, CMDPS가 칼럼 있는데 여기에 붙어 있어요, 모터가. 그죠? 자, RMDPS는 여기에 붙었어요, 오므기와 있는 쪽. 그죠? 그래서 렉 방식이라 해서 RMDPS로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제가 반자율주행, 자율주행 그 얘기를 좀 꺼냈었는데, MDPS 자율주행 시스템의 일원이 되다. 그래서 자동차 제조사들은 그림을 이미 그려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가려고 이미 그 당시부터 기술을 키워오고 그런 방식을 만들어 가면서 점점 기술의 이제 진보가 생기는데, 그런 전동화를 하다 보면 부품들의 하자 아닌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차량 예전에 제 차인데 아들내미가 타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서울로 올라오라 그래서 가게에서 특수공구 사다가 갈았어요. 여기 보면 베어링 키트라고 그래서 현대기아도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 바를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 캡도 있고, 이렇게 막에 있고, 요 베어링이 요거예요. 요거 요만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걸 그래서 말 그대로 스몰 베어링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그리스 썩은 거 보이죠? 그래서 얘를 장착을 다시 새거를 할 때는 그리스를 다시 새거를 칠해요. 다시 칠하고 장착을 하는데, 일단 이거 나간 애들이 슥슥 삭삭 이렇게 소리가 나요. 여기 잘 보시면 차이나라고 써있죠. 차이나 베어링이. 그래서 요 베어링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교체들을 많이 하는데, 뉴 그랜저 IG도 그렇고 그랜저 IG도 그렇고 요거 갈아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요거 스몰 베어링 가르려고 그러면 십자 드라이브하고 10mm 북스하라고 5mm 육각 렌치하고 8과 3인치 라첼 렌치하고 스몰 베어링 풀러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그 공구인데 그 공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DIY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핸들이 좀 쓱쓱 싹싹, 주로 그 증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요걸 교체하시면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거 그냥 소모품 같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클록 스프링이라는 건데 많이 아실 거예요. 옛날부터 에어백 들어가는 차들 많이들 갈았던 거예요. 이렇게 핸들을 돌리면 끄럭끄럭끄럭끄럭거리고 크크크크크 끄럭끄럭끄럭 크크크크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럼 대부분 얘네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커넥터 이 배선 있잖아요. 배선이 간섭 현상에서 그런 소리가 나는 차들도 있는데, 주로 얘네들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핸들을 이렇게 탈거해 보면 이 카바를 빼면 그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보면은 스티어링 샤우드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홈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저희가 이제 파인애플 뭐 이렇게 불렀었어요. 노란 띠가 이렇게 돼 있어 갖고. 클럭 스프링들의 역할들이 뭐냐면 에어백 신호 전도하고 핸들 이런 버튼 있잖아요. 이런 것들 기능 유지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요. 얘네들이 핸들을 좌우로 돌렸을 때 이 내부의 전선이 끊기지 않으면 전기 신호를 계속 전달해 주는 부품이고, 핸들이 회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선으로는 에어백 그리고 이 빵빵이 리모컨 버튼 등과 연결할 수 없어요. 클럭 스프링 같은 경우는 전선이 꼬이지 않도록 이게 나선형 구조로 이 안에 감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회전하면서도 전기 신호가 안정적으로 전달되게 하는 거예요. 핸들을 이렇게 돌렸을 때 이렇게 크락션이라든가 이런 조작 버튼,
그리고 이런 레바들 모든 통틀었을 때 에어백까지 정상 작용을 할 수 있는 것도 클럭 스프링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술이 늘어나면서 제가 진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보가 되면 부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는 한 가지 이런 것들을 망가졌을 때 교체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MDPS야, 딱 핸들이야 그랬을 때 핸들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부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조향장치에 보셔도 지금 이 높낮이를 조절해 주는 이 버튼도 있고 열선 버튼도 있고, 열선 버튼이 요 우측에 있는 차들도 있지만 공조 버튼 밑에 있는 차들도 있죠. 그러면 여기 이런 방향 레바도 있고, 그죠? 이런 와이퍼 레바도 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차량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MDPS를 됐을 때 어떤 부분들을 교체하게 되는지 여러분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핸들에서 소리가 나는 거는 제가 영상을 좀 짧게 찍어 놨었거든요. 교체하기 전에 그 소리가 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영상 서두에 그 내시경 좀 보여드렸잖아요. GDI들 단점을, 피스톤 상부 헤드 부분에 그런 카본들 그 침착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연료 첨가제 소비자에게 인정받은 거, 그런 것 좀 넣어주시면 제가 볼 땐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넣어주시고 관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차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중고차를 많이 샀고, 그리고 또 새 차도 사고 그랬지만은 결론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보다 자동차가 보약을 많이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따지면은 사람을 모시고 다니는 말이죠. 말도 당근도 주고 소금도 주고 집도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돼요. 먹는 집, 하우스 집이 아니라. 이 자동차라는 거는 끊임없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밑에 들어가는 돈이 어린아이들처럼 돈이 장난이 아니게 들어가요. 어떤 때는 세차 매니아들은 또 세차 용품들 사야 되고, 기능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은 뭐 엔진 코팅제, 뭐 이런 연료 첨가제 많이 구입들 하시고. 근데 요즘에는 폴리에테르 아민이라고 해서 PEA라고 그러는데 그런 성분들은 많이 첨가를 해요. 연료 첨가제 회사들이. 그 창시자 최초 테크론이라는 게 있었죠. 쉐브론 테크론. 그래서 그게 특허가 풀리면서 뭐 뷰로트니, 불순이, 뭐 검아웃이니 여러 회사들이 PA를 첨가해서 많이 만들어요. 근데 그 세정 성분만 좋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수분도 걸러줘야 되는 기능도 있어야 되고, 세정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케미칼도 잘 쓰면 약이 돼요. 너무 과도하게 쓰는 건 독이 되겠지만 과도하게 써서 독이 될 건 거의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제 차로 테스팅을 많이 했고, 그거를 테스팅이 완료가 됐을 때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고 장사를 했었거든요. 화자가 없어야 되니까. 간헐적으로 그렇게 해서 내시경으로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는 GDI들이 고질병 아닌 고질병이 엔진 스크래치, 실린더 내부에 그런 것들이 좀 있고 분보가 되는 현상들이 있더라. 이 정도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중고차라는 걸 구입하셨을 때 플러싱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그건 정비사분들하고 상담을 하세요. 상담을 하시고서 하세요. 왜냐하면은 플러싱도 제가 많이 보여드렸더니 무조건 하는 게 좋은 줄 아는데, 너무 더러운 차들은 플러싱 잘못하면 스트레이너 막혀갖고 엔진 나가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장단점을 알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거래하는 카센터, 자동차 정비소 사장님이나 관계자분과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이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는요, 예전에 뉴타운 재개발로 그만두기 전에 단골들한테 항상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제가 휴업을 한 거지 정비사를 관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제가 노는 물은 항상 자동차 있는 쪽이고 지금도 공부를 해요. 계속 신기술이 나오고 신부품이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알아갖고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첨가제도 요즘 나날이 발전을 하잖아요. 케미칼류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뭐 엔진이 못 따라간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여러분들이 차를 고치고 차를 정비할 때 일거수일투족, 타이어 하다못해 공기압부터 시작해서 엔진 소리, 밸브 소리, 오토레시 소리, 타이밍 체인 소리, 그리고 프론트 케이스 누유, 그리고 타임 벨트 방식 같은 경우는 타임 벨트를 또 언제 갈아야 되는지 이런 것조차도 여러분들 내 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운전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항상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다 봄눈 녹듯이 싹 사라지고 여러분들 고민과 걱정이 없이 항상 좋은 일들이 가득 하시기를 항상 제가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잘 이루어지시고 미진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항상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 가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좋은 일들 가득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지산 전장명입니다. 고맙습니다. 중간에 아까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뭐 지금 바디도 다시 한번 닦고, 스로틀 바디죠. 그렇게 했더니 그냥 깃털처럼 이렇게 가볍게 차가 나가요. 지금 악셀타 리스폰스 반응도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자동차들이라는 게 기계잖아요. 근데 기계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좀 정성을 갖고 좀 정을 준다 그러면, 기계지만, 차가운 기계지만 인간에게 보답을 하거든요. 인간에게 보답을 한다는 거는, 자동차는 잘 달리고 잘 서주면 돼요. 그게 보답을 하는 거예요. 그 외에 망가진다는 거는 얘도 사람처럼 어디가 나 아파요 그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무시를 할 때도 있죠. 왜? 몰라서, 왜? 돈이 들어가서.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가 또 이렇게 손을 보면 또 바뀌고, 차가 이렇게 또 손을 보면 또 바뀌고, 이런 식으로 차는 계속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귀가를 할 겁니다.